이제 어느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도박 중독이 있어요. 도박 중독. 그냥 하루가 멀다가 이렇게 도박을 하고 그래도 신혼 때는 그나마 크게 이제 그런 성향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결혼 횟수가 늘면 늘수록 뭐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은 이제 그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아파트를 이제 대출을 대부분을 다 받아가지고 도박에 탕진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이걸 알고 얼마나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막 너무 이제 삶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아이들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부모님들하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더니 이 시부모님들이 뭐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내가 대신 사과하마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빚도 다 갚아주셨어요. 이 시부모님들이.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한테 정말 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 안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정 계속 이제 생활비 지원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아내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그렇지만은 뭐 다들 알다시피 이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계속 이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제 더는 못 참을 것 같고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러니까 이제 더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을 이제 하려고까지 이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또 그때도 이제 이 시부모님들은 찾아오셔서 또 미안하다, 잘못했다, 저놈의 새끼가 나쁜 자식이다, 저 미친놈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식을 또 이제 많이 이제 욕들을 많이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며느리 편인 거죠. 이 시부모님들은. 그래서 딱 그랬는데 결국 이 남편의 어떤 도박 이 행위는 조금 더 고쳐지질 않았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가 끌어다 쓸 거 다 끌어다 쓰고 돈이 없고 해서 자기가 그 행위를 못하면 거의 폐인이 돼가거든요. 폐인이.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또 이제 뭐 깡패짓 하고 집에서 난리치고 더군다나 돈만 뭐 좀 생기면 뭐 도박하러 나가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더는 못 살아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때 그 아내분이 그랬어요. 그래도 시부모님들은 내 편이고 이 시부모님들 남편의 문제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아내분은 이제 이것저것 이제 다 뿌리치고 결국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시부모님들이 좋으시니까 그분들하고는 계속 인연을 쌓아가면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이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 부모님들은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자식이 문제에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 자식하고 네가 살 때 네가 내 며느리인 거지 내 자식하고 이혼하면 넌 이제 나한테는 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질게 언제 그랬냐 했던 식으로 굉장히 그 아내분한테 막 와서 욕을 하고 뭐 정말로 막 참아 못할 행동들도 하고 막 아이들 뺏어가겠다 하고 막 괴롭히고 엄청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좀 실감이 나는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많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식은 더 나빠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결국은 자신들이 다시 거둬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 배우자로 인해서 좀 그나마 좀 덜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있고 있지만 결국 내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내가 편을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관계일 뿐인 것 같아요. 이 관계 천륜지간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 그러니까 내 자식의 배우자가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하면 아무리 그 며느리 사위하고 내가 잘 지내고 잘해줬다 하더라도 결국 내 자식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모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좀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 자식이잖아요. 이 부모님들 입장에선. 그럼 맹목적으로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과거 이제 몇 년 전에도 이제 어떤 아내분이 이제 외도를 하고 상간남을 따라서 이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이 이제 이혼 소송을 하시겠다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같이 이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고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장인 장모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죄인이 돼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계속 사이를 다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수임료도 대신 결제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걱정하는 게 아직 손주들이 있는데, 둘이나 있는데 이 손주들이 너무 어려서 걱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딸을 굉장히 많이 욕을 하고, 그리고 사위한테 이만한 사위 없다, 얘는 뭐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막 이렇게 하면 막 다독이고 이제 가셨어요. 이러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뭐 그래서 뭐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이거 다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내 배우자의 부모님들과 아무리 가깝게 지내고 아무리 친하게 정말로 잘하면서 서로 잘 지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쩔 때는 결국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하고 살 때 이야기지, 안 살고 내 자식을 공격을 하면서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그분들은 결국 자식 편을 드는 게 일반적이고,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도 보여져요. 내 자식이니까. 이거는 내 자식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끼리는 야 이 미친년아, 야 이 미친놈아, 너 왜 그랬냐 어쨌냐라고 자기들끼리는 막 혼을 내고 말다툼을 할 때 하더라도 결국 그 상대방 앞에서는 같은 편이 돼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처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상처 받지 마세요. 어쩌면 그런 걸 기대하는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끝.